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말에도 서울 곳곳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을 넘어서 이제 2달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 하야, 한쪽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검찰 개혁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도훈 위원님, 네네. 조국 사태가 갈라놓은 이 대한민국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 같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한 8월, 9월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그 광화문에서 그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이제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보수 진영이 이제 주로 광화문에 나왔고, 진보 진영이 서초동, 그리고 이제 여의도로 이어졌는데, 1차 그 어떤 그 집회 시위 전이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일단 그 보수 쪽이 판정석을 한 것 같습니다. 보수 쪽에서 광화문에서 그 외친 구호가 조국 퇴진이고,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일단 검찰 개혁 조국 수호를 그렇습니다. 네. 그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났으니까 일단 그 광화문이 1차적인 승리를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지금 광화문에 모인 분들은 어제도 들으니까 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그 많은 국민이 그 동의를 할지, 왜 퇴진해야 되는지 분명한 뭐 이유도 지금 제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서초동과 여의도에서는 그 공수처법, 그다음에 검찰개혁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수처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절실한 그 이슈인지. 그래서 광화문도 그렇고 서초동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1차 때만큼 국민의 어떤 그 관심이나 호응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장외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물론 그 문 대통령께서는 어떤 그 직접 민주주의의 한 그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집회 시위의 자유는 있지만 어떤 정치적 현안은 가급적이면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수렴해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그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 4월까지는 가겠다? 그렇습니다. 네. 네, 현재 구속 중인 정경심 교수는 4번째로 소환이 됐는데요. 변호사님, 네. 지금 검찰이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결국 사모펀드 거예요. 뭐 네.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사실 간단한 부분이고, 입시 비리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인데 피의 사실을 보고 우리가 추단할 수밖에 없는데, 증거인멸하고 입시 비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언론에서 보도된 수준에서 그쳤거든요. 아마 다 그 정도 예상한 것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모포도 관련해서는 언론에 좀 보도됐던 것들이나 외부에서 좀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예상했던 것보다는 죄가 굉장히 좀 적은 거 하나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한 거. 그건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구속영장의 수사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 수사의 시작이죠.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마 다툼의 여지가 없는, 나름대로 가장 확실한 걸 가지고 영장을 치고 신병 확보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영장해서 신병 확보한 다음에 20일 동안 뭐 하겠어요? 본인들이 더 수사하고 싶은 걸 파겠죠. 그건 아마 사모펀드일 거다. 사모펀드에 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것, 거기서 더 나아가면 조국 전 장관과의 공범 관계, 이런 부분들을 아마 20일 동안 캐지 않겠어요? 10일 했고 10일 남았으니 결국 이제 10일 이후에 11일쯤 기소할 때 보면 결국 20일 구속 기간 동안 검찰이 뭘 집중적으로 팠는지는 나오겠죠. 네. 네. 평론가님. 네. 검찰이 사실은 이제 지난 31일에도 정경심 교수를 이제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좀 안 나간 것 같습니다. 불응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혹시 이제 구속에 적합하냐, 구속 적부심을 염두에 둔 어떤 전략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집중 조사 받는 분야가 사모펀드로 넘어가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피의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최선의 전략을 짜낼 권리는 있는 거니까. 방어권이 있으니까요. 방어권이 네. 있으니까 뭐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단지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인사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드는 부분이 있죠. 네. 네. 지금 현재까지 조 전 장관 일과 이 3명이 구속이 됐는데요. 위원님, 네네. 이들을 이제 다른 곳에 구속시킨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미결수 가운데 그 공범으로 생각되는 분들은 이제 떨어뜨려 놓는 게 맞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정경심 교수하고 오촌 조카가 서울구치소에 있고, 이제 네. 동생이 그 동부구치소로 갔는데, 차라리 떼어놓을 거면 그 지금 정경심 교수하고 오촌 조카를 떼어놓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일단은 그 두 분 다 이제 서울구치소 갔다 세 번째 이제 일가족이 구속이 되니까 이거는 좀 그 구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동부구치소로 간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제일 중요한 뭐 요즘 궁금한 건데 네. 조국 전 장관 언제쯤 소환될 것 같으십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 사실은 이번 주 안에 다 얘기도 좀 나와서 이번 주이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네. 다음 주냐 다다음 주냐인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어디까지 보고 있냐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이제 정경심 교수의 그 영장에 나와 있던 거에서 보면 우리가 11개 중에 한 4개 정도가 조국 전 장관 겹친다 이런 얘기 됐잖아요. 뭐 입시 비리, 그렇죠. 뭐 서울대 공익법센터 네. 증거인멸 뭐 이런 거. 그 선에서 끝일 거면은 아마 진작 소환 조사했을 거예요.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선에서 그칠 거면. 그 얘기는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은 종범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경심 교수 주범이고 조국 전 장관 거기서 몇 개만 그냥 같이 한 종범이 이거거든요. 그럼 진짜 끝났을 거예요 조사. 근데 아직까지 지금 소환 조사 안 하고 있다는 건 소환 조사를 대비해서 뭔가 그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거의 핵심은 지난번에 보도됐던 청와대 ATM기에서 정경심 교수가 주식 취득한 날 5천만 원을 ATM기에서 보냈다. 그런 돈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을 거예요. 결국 일부 언론에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뇌물 문제까지도 이제 혐의가 있는 거로 검찰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를 냈는데 네. 결국 검찰이 그쪽을 저는 지금 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혐의를 두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입증이 되고 유죄가 나온 건 아니지만 검찰 입장에서 이거 혹시 들여다보면 그런 쪽의 문제 권력형 비리로 갈 수도 있는 건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사전 정지하고 있을 거다. 그러니 소환 조사가 늦어지는 거고 아마도 얼마 전에도 또 보도가 나왔죠. 그 영장 뭐 휴대전화는 그렇다 치더라도 계좌 영장 기각됐다. 검찰 입장에서 한 번 더 청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기소할 건 기소하고 아닐 건 알고 털 건 털고 갈 건 가고 고스톱을 정하거든요. 근데 계속 기각되는 이유는 뭐예요? 전 잘 납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추정으로 얘기드릴 수밖에 없는데 휴대전화는 그렇게 기각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민감한 개인정보 더구나 민정수석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국가 기밀 같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 그건 법원 입장에서는 조금 꺼릴 수도 있는 건데 계좌는 안 그렇거든요. 계좌는 사실 그렇게 민감한 개인정보 없습니다. 뭐 돈 보내는 거 말고는. 그러니 계좌 영장을 쉽게 내줄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제가 왜 법원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씀 딱 못 드리냐면 지금 검찰에서 우리가 언제쯤에 뭐에 대해서 청구를 했어라고 딱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리냐. 법원이 예전에는 계좌 영장이라든지 민사소송에서 예를 들면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 같은 거 해두면 다 해줬거든요. 저희들 민사 변호사가 저 피고 계좌 한 10년치 볼 경우 다 해줬어요. 극단적으로. 근데 요새는 그걸 좀 엄격하게 봐서 그렇게 투항식으로 뭐 3년치 다 주세요 하지 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왜 필요한지 딱 특정해서 청구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형사사건에서의 검찰에 청구하는 계좌에 대한 영장도 그런 식으로 법원이 본다고요. 그래 만약에 검찰에서 한 조국 교수 거 한 3년치 다 볼게요. 앞으로 안 내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검찰이 ATM기에서 5천만 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후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님 주세요. 라고 이렇게 특정해서 했을 때는 법원이 지금 거부할 명분이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법원의 영장 기각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왜 말씀 못 드리냐면 검찰이 어떻게 청구했는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기각됐다는 게 언제 기각됐다는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지금쯤은 검찰이 다시 한번 그 ATM에서 보낸 날짜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해서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검사라면 당장 우리도 그렇게 청구할 거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는 저는 기각할 명분은 법원은 떨어지죠. 아마 그 영장 보고 돈의 흐름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할 거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가 아니라 아마 다다음 주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해요. 네,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국 정권에서 계속 이 화제가 됐던 인물이죠. 바로 유시민 이사장인데요. 평론가님, 네. 그동안 계속해서 이 조국 장관을 엄호했던 네네. 유시민 이사장이 유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현재 지금 검찰 수사 중인데 문제 없을까요? 그렇죠. 일반인들이 보면은 조금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그 논란을 일으켜 놨잖아요. 근데 그게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논란을 통해서 또 기소도 돼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조사가 개인적인 조사도 있지만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최성해 총장한테 증거 인멸을 사주했다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경심 교수의 그 구속기간이 11일까지니까 그 기간을 피해서 나간다는 느낌을 가지는 어떤 일반 시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을 보면 지금 가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이런 것 같아요. 본인이 이런 뭐 이렇게 막 논란을 일으켰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은데 지금까지 계속 보면은 정치를 안 한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고 개입을 안 한다 그러면서 개입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본인이 이거는 참전을 했다라고까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참전한 그 전투와 전쟁은 그냥 빠져나가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네. 어떻게 됩니까? 더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 아닌 공격을 했는데 이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을 임명하기 전부터 사실은 내사를 하고 있었다. 그 증거를 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단을 형성할 정도라면 당연히 내사 자료가 있었으리라고 보는 거고요. 조국 장관 지명을 전후한 시기였다고 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추측한 이유는 저도 증거는 없어요. 내사를 했다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대검의 문제는 내사를 안 했다고 부정하는 게 문제예요. 왜 안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니 대검에서 이제 왜 내사를 안 했냐고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증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우선 유시민 작가하고 이제 검찰하고의 신경전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면은 검찰 승, 그다음에 기각이 되면은 조국 승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지금 결과를 보면 검찰이 승리했고 조국 전 장관은 패배했으며 유시민 장관은 무슨 완패 내지는 참패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 정경심 교수가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라 보존한 거다라든지, KBS가 검찰과 내통해서 김경록 씨와 인터뷰 자료를 통째로 줬다든지, JTBC가 김경록 씨 인터뷰를 거부했다든지 그런 팩트가 다른 얘기를 했고, 김경록 씨는 직접 인터뷰에서 왜곡 편집이라는 비판을 듣는 그런 방송을 내놨죠. 그리고 이제 내사 얘기인데, 이게 사실 지난 29일 날, 그러니까 지난달 29일이죠. 증거를 내놓겠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봤는데 증거를 내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증거가 없다고 그러고 또 내사한 게 잘못이냐 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실제로 그저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고 확인까지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라면 유시민 이사장은 쿨하게 인정하고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계속 어제까지도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에 안쓰러워요.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지식인으로서의 신뢰와 명예를 많이 잃었고, 이로 인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에는 도움이 됐나요? 대통령에게는 도움이 됐나요? 당에서도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른바 진보 진영, 그리고 옛 운동권 출신들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유시민 이사장,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유시민 본인의 명예도 있지만 노무현 재단의 명예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온 거를 노무현 재단에서는 전부 유 이사장의 말과 행동을 지지하고 뒷받침하는 건가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유 이사장의 계속된 주장, 국감에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혹시 청와대 분들 중에서 검찰총장으로부터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의 부적격이다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소식과 또 유시민 전 이사장 관련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